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했던 2026년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은 정확한 공식 표현으로는 고육과 피해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육가 피해 지원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발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4조 8천억 지원,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야? 정말 확정되는 건가? 얼마나 받는 거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복잡한 정치 얘기는 딱 제껴두고 세 가지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정체가 뭔지. 둘째,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우리가 꼭 주의해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국민 70% 지원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크게 고육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공급망 안정, 그리고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총 26조 2천억 원 중에서 바로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육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이 약 3,256만 명, 그리고 별도로 차상위와 한부모 가정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에서는 전체 수혜 규모를 약 3,580만 명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원 대상군들 모두 합산해서 표현한 수치로 보입니다. 즉, 핵심은 전 국민 전부 지급이 아니고 국민 70%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또 전국민 지원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고유가와 고물가의 부담이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 중산층 등 하위 구간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소득 하위 70%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를 받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면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 1인당 15만 원이고요.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기본 지원에 3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일 경우에는 4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5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더 두텁게 지원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수준, 차상위 한 부모 가족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 기초수급자는 5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1인당 최대 60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있죠? 이 돈을 현금으로 바로 주는가? 현재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지원은 현금 일괄 입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 포인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원금을 받은 뒤 바로 소비가 이어지게 해서 동네 상권이라든지 골목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즉,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국민에게 돈을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소비를 유도해서 내수를 살리려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물류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식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며 결국은 장바구니 물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외에도 최고 석유 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대략 한 10조 1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제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은 추경안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이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국회 심의와 통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31일에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고 4월 초에 예결위 심사, 4월 10일 전후에서 본회의 처리 일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되는 날짜는 4월 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은 제시됐지만 최종 확정과 세부 조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70%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 구간, 가구 기준 등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 발표될 때 자신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는 월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공식 발표문과 후속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급액은 소득만이 아니라 지역 변수도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여부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 구간이라도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나도 10만 원 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 거주지와 가구 특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국민의 70%일까요? 이것은 정부가 재정 효율성과 체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하면 행정은 단순하지만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필요한 계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지원하면 정작 중산층 하위 구간처럼 물가와 유가 충격을 크게 받는 계층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그보다 넓은 소득 하위 70%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설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고유가 부담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됐다라고 설명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는 추가로 가산해서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받는다 보다는 내가 대상인지, 또 얼마나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언제 신청하는지를 앞으로 나올 공식 발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때문에 헷갈렸던 분들께 아주 좀 명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